민선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진영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금 기적을 만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인구가 감소했던 정선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9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선군은 민선국이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연방송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와 함께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심폐소생 프로젝트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정선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정선군의 민선국이 비전이 담긴 소개 영상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국민이 더 행복한 정선, 실현을 위해 앞장서시는 최승준 정선 군수, 그리고 정선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도움 말씀 주실 김재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요, 정선의 미래 100년을 이끌 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도내에서 우선 처음으로 징검다리 4선이라는 정말 대기록을 세우셨거든요. 소감 한 말씀 듣고 시작할까요? 뭐 선거 때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사선 군수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볼 시간이 없었고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제가 유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에게 4번의 군정을 그 16년의 임기를 보장을 해주는 것이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유권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루한 감도 있을 거고 피로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아마 민선 7기, 8기 동안에 우리 군에서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사업 방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또 민선 9기에서 제가 제시했던 군정 철학이나 또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그 결정에 대한 무게감이 느껴지고 또 국민들과 함께했던 그런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네, 같은데요. 네. 민선국이 군정 방향은 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민선 7기, 8기 때부터 쭉 추진해왔던 기본 사회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득이나 그다음에 이제 복지, 그다음에 교통, 문화, 건강, 의료까지도 기본적인 삶을 이제 지자체에서 보장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데 그것과 더해서 우리 정선군의 성장, 미래 성장 동력을 삼기 위해 가지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을 조성하고 또 광역교통망 개선 2개 고속도로망과 1개 고속철도망을 신설을 하고 그리고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통한 복합 리조트로 거듭나게 해서 지속 가능한 정선군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민선 9기에서 추진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 이제 최우선 과제로 뽑는다면 아마 교통망 개선이 아닐까 개선이죠. 싶은데요. 네. 어쨌든 군수님께서 KTX 이제 경강선이지 않습니까? 네. 정선 연장과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그리고 남북구축 고속도로 건설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왜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95년 이제 폐광 이후에 그 동안의 정부의 공적 자금이라든지 각종 이제 그 특별법에 의한 혜택에 의해서 가지고 많은 투자를 했고 관광 산업에 집중을 했었습니다만은 성과가 나질 않는 유일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교통망 개선이거든요. 수도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투자를 해도 좋은 시설이 컨텐츠가 있어도 성과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망 개선이 제일 우선이다. 그것이 전제가 되고 난 이후에 기업 유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이제 경쟁력 있는 그래 경제 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2개를 이제 추진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지난해에 동서고속도로는 예타 통과가 돼서 이미 착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남북구축 고속도로와 KTX 경강선을 이제 평창역에서부터 정선역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이 지금 제일 이제 중요한 우선 과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올 연말쯤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자체 간의 경쟁이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정선군의 교통망 구축 계획, 박사님,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앞서 지금 뭐 군수님께서 그 정선군의 어떤 고속교통망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 어떤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모든 국민은 고속교통망에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게 국가 정책 방향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정선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망이 필요한데 특히 지금 그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그 평창 정선 철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수도권에서 강원 남부 지역으로 오는 가장 빠르고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창하고 정선만 연결하니까 그냥 정선까지만 오는 게 빠른 게 아니고 예. 이 철도가 태백까지 들어가는 철도하고 연결이 돼요. 예. 그러면 그게 연결이 됨과 동시에 태백 영동선하고도 연결이 되고 동해북부선이나 중앙선 철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강원 남부 지역의 순환 철도망이 KTX가 다닐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단순히 무슨 뭐 평창하고 정선만 연결하는 사업이 아니고 강원 남부 지역 전체를 탈바꿈시킬 수 있는 촉매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정선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이 사람들의 이 평창 정선 철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분들도 좀 최근에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 되게 잘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국가철도망이라는 그 계획이 한 100조 정도의 예산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GTX라는 이제 수도권에 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이 이제 많이 잡아먹으면 일반 철도 사업들이 가질 비수도권 지역이 가질 철도 사업이 갖는 예산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좀 더 그 도내에 있는 어떤 정치권들 계신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우리 지금 최승준 교수님이 좀 도지사님하고 좀 열심히 노력을 좀 해주셔서 예.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이 좀 그 반영되는 데 있어서 아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군수님의 역할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광역 교통망이 이제 확충이 되면 정선을 찾는 관광객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강원랜드를 찾는 방문객도 훨씬 더 늘어날 텐데 군수님 강원랜드가 정선은 물론이고요. 석탄산업 전환 지역에 이제 경제를 지탱해온 정말 핵심 산업 아니겠습니까? 예. 교통망 확충 못지않게 강원랜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하고 그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랜드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 정선을 비롯해서 석탄산업 전환 지역인 삼척시 그리고 태백시, 영월군 또 나가서 문경시, 화순군, 보령시와 7개 이제 석탄산업 전환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이제 버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5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아주 그리고 매출 연간 한 1조 5천억 정도의 네. 매출을 늘리는 그러한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긴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지금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내장객들이 강원랜드 보다가 동남아 카지노로 원정 이렇게 해서 도박을 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났고 또 온라인 불법 사설 카지노가 이제 성행하면서 강원랜드가 지금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2030년 그 개장 예정인 오사카에 있는 오픈 카지노 시설이 지금 한참 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시설이 개장이 되게 되면 인천공항에서부터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를 오는 것보다가 오사카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또 오사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가 사실 강원랜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부에서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그 규제를 이렇게 강화를 해왔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그 규제 그 강화 정책이 도박 중독을 더 심화시키고 또 매몰되게 몰입되게 하는 내장객들이 그런 효과, 역효과를 지금 낳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글로벌하게 복합 리조트로 갈 수 있도록 규제도 과감하게 완화를 하고 또 강원랜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K-히트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비카지노 부분에 좀 이렇게 매출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확대를 해서 명실공히 가족 단위의 그런 휴양 리조트, 복합 리조트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복합문화 관광 리조트 강원랜드의 모습도 좀 계속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또 동계올림픽 유산입니다. 아름다운 이제 그렇습니다. 자연 경관을 좀 자랑하는 가리왕산이죠. 네, 네. 국가정원으로 이제 조성한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었는데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반드시 추진한다고 좀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성공리의 평화올림픽으로 세계인들한테 아주 깊이 각인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알파인 경기장이 있었던 가리왕산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가리왕산의 산림 자원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숲이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나 또 환경단체 회원들은 가리왕산을 원상대로 좀 복원하기를 바랐던 부분들이 있고 예. 또 저희들 정선 군민이나 강원도 입장에서는 가리왕산의 성공한 올림픽을 유산으로 잘 보존을 하고 또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케이블카를 비롯한 그런 시설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희망하는 그 두 개의 목적이 서로 충돌하면서 무려 7년간이나 사실 길고 지난한 그런 투쟁 과정을 갈등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환경부가 중재를 해서 환경단체하고 또 산림청하고 또 저희들 정선 군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는 어떤 그런 국민적인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국가가 직접 그 지정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설계하고 시설을 해가지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가정원을 설치를 하면은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난개발이나 가리왕산의 그런 산림 훼손을 하는 것은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을 설치를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당위성 면에서 보면 지금 국가정원이 우리나라에 두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 1호 정원이 전라남도에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이고 예. 2호 정원이 울산에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인데 이 두 곳 다 하천 아니면 해안 수변형 정원이거든요. 네. 그 정작 산림청이 산림을 숲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정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은 산림을 숲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예. 당위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국가정원을 통해서 국가의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있게 해야 되는데 1호 정원, 2호 정원 다 한반도의 남쪽 끝단에 치우쳐져 있는 영호남에 있거든요. 네. 그 중부 지역에 최초로 건설하려고 하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이 건설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반드시 좀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도 좀 생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박사님 정선군이요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중앙 정부를 이제 설득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아까 지금 이 사업 이름이 국가정원이잖아요. 네. 여기에 답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 국가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정선군이나 강원도가 이 국가정원 사업에 대한 거를 확보를 시키려면 이 사업은 강원도 사업이 아니고 정선 사업이 아니고 국가 사업이다. 자, 왜 국가 사업이냐라는 측면에 대한 걸 이제 아까 이제 군수님께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 이제 동계올림픽의 유산 확보 차원에서 세계적인 어떤 브랜딩을 갖고 되면서 국가 어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데 중요한 사업이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산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이 거의 뭐 국토의 전체 산림이 한 70% 8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산림 경제권이라는 이 개념은 되게 큰 개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걸 도입을 지금 하시고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한 거고 국가가 어쨌든 산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제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의 논리는 굉장히 많이 뭐 타당한 얘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최근에 어쨌든 뭐 고령화가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러면서 산림 치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됐잖아요. 네. 그리고 정선이 기존의 그런 어떤 체류형 관광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투자한 부분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결국엔 뭐냐면 국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어떤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방법은 이미 사업 이름에 써 있어요. 네. 국가 사업이다. 국가 사업. 이걸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선군의 인구가 지금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정선의 그 인구가 증가한 배경 무엇이 좀 있다고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정선군이 이제 석탄 경기가 아주 화랑을 이루던 그 1970년대, 80년대, 특히 1978년에 인구가 14만 명이었어요. 예. 그것을 이제 정점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계속 인구가 감소를 해왔거든요. 네. 47년 동안 단 한 명의 인구도 늘지를 않고 감소를 해와서 거의 10만 명 정도가 외주로 이제 유출이 됐었는데 지난해 기본소득 그 정책 시범 사업 지역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금년 한 상반기까지 1,900명 정도의 인구가 예. 늘어났어요. 정말 아주 놀랄 일이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사례가 많지 않은 그런 정책 하나로 어떤 지역이 소멸해서 네.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보였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 그래서 기본소득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복지 정책들, 공영버스 사업이라든지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를 했고, 또 어르신 임의용비를 전 이제 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 농촌의 그 영농자재 반값 공급 사업이라든지 또 농촌 지역의 영농철에 무상급식을 이렇게 공동급식을 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그 차별화된 복지 정책이 또 군립병원도 전국에서 네.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기본소득이 이렇게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기왕에 지방에 가서 살려고 귀농 귀촌을 결심하셨던 분들이 과감하게 정서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사회 정책 가운데 정말 화제를 모았던 정책이 이제 농업촌, 그 농어촌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인데 농어촌 기본소득. 예. 이게 어쨌든 내년 말에 시범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지급이 네.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에 네, 대한 네. 궁금함도 좀 많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도 좀 세우고 계신가요? 그럼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매달 이렇게 지원을 하는 정책은 사실 막대한 재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의지만으로는 사실 시행하기 좀 어렵고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인연을 하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체 절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성공적인 많은 그런 정선형 기본사회 그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 반드시 또 본 사업 그런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네. 지금 현재는 매년 한 1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이제 글로벌 리조트로 규제 완화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하면 매출이 극대화되면은 200억, 300억도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친환경 에너지 그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을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주민 참여형을 해서 한 100메가와트 정도의 발전소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기본소득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정선군 민선국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의견 갖고 계실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게 참 좋았다, 이런 게. 되게 깨끗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친절해서 좋아요. 물 맑고 사람들 인심 좋다고요. 물이 엄청 깨끗하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서 놀 정도로 깨끗해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 깨끗함. 산세가 기가 막혀 일단은. 또 여기 다슬기 유명하고. 공기가 맑고 깨끗하고 동장 협장. 가리왕산, 케이블카, 그리고 함동굴, 그 기준에는 여기가 올시장, 아이랑 시장. 레일 밟거나 화암 약수 이런 데를 고객님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거기가 참 좋았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원하려면 딸씩 가고 병원에 진료받을 수 있고 이러면 그런 큰 문제 있어요. 정선에 가리왕산이라고 있거든요. 동계올림픽 하면서 곤돌라를 맨날 스키장이 있어요 지금. 그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쳐서려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젊은 층이 갈 수 있는 곳. 보면 약간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 갈 부분에는 별로 없어요. 인구가 늘으면 좋은데 자꾸 줄잖아. 그게 좀 아쉽지. 서울 이제 교통이 좀 더 가까웠으면 좋겠지.
버스를 타고 이제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서울 병원을 간다든지 그러면 일단 버스가 많지 않아서 그게 조금 불편해요. 소품샵이나 이런 거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의료 혜택이 좀 부족하죠. 옛날부터 오지잖아, 오지.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투편마트 이런 거를 기본소득제로 다 쓰게 좀 풀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대형 병원은 아니어도 중견 병원 정도만 있어도 병에 걸렸을 때 치료받기 굉장히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요양시설이 이런 게 좀 더 생겼으면 좋고. 주차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숙박 시설 이런 게 조금 아쉬워요. 살고 싶은 마음의 고향 같은 거죠. 포근하고 좋아요. 제2의 고향 한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일단은 너무 온화하고 좋아요, 동네가. 나는 정선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다가 정선이 좋아서 왔으니까 최고지 뭐. 나한테는 그래요. 정겨움 무조건 다정하고 이제 마음도 즐겁고 먹을거리도 너무나 많고. 약초요. 약초인데 어르신들 기 없을 때 기를 부강을 해주고 땀 억제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웬만하시면 정산한 기를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맑음이요. 뭔가 깨끗하고 공기도 맑아서 드는 것 같아서요. 기쁨? 정선은 행복한 곳이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제2의 고향? 여기에 터전을 잡고 있으니까. 정선을 이행시 가능할까요? 정선이요? 아니요, 이행시까지는 너무 부담스럽네. 정답고 선하다. 정선 사람은 전국에서 제일 선하다. 선, 아름다운 선. 제일 마음이 착한, 순수한 선. 정선 사람은 전국에서 제일 선하다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군수님도 동일하십니까? 네. 그 이름이 그렇거든요. 착할 예. 선자고 예. 모일 정자입니다. 그래서 저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것이 이제 본래 의미죠. 뭐 당연히 피해 가실 수 없겠죠. 정선 이행시 준비되셨죠? 우리 국민들이 더 잘 하시던데. 어떻게 국민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한번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네. 정, 정말 행복한 복지 정선. 선. 선물 같은 인생, 기본 사회 정선. 정선에 가면 선물 같은 사회 다 느낄 수 있는 네, 건가요? 기본 사회를 통해서 사회, 예, 선물 같은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이사 많이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분 오늘 이 질문들, 의견들 가운데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립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도시보다 의료기관이 좀 적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이 체감하시기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느꼈을 때 의료기관이 적어서 생기는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정책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료 환경, 의료 혜택이 있으려면 사실 대학병원이 있어야 되죠. 근데 뭐 인구 3만 5천 지방 도시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 다만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사고라든지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또 뭐 뱀에 물린다든지 이랬을 때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조차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2배가 넘는 넓은 면적에 3만 5천 인구가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다 보니까. 남부 지역은 남부 지역 정선읍을 중심으로 한 5개 면이 있고 또 북부 저 남부 지역에는 또 관사북 신동 남면에 이렇게 4개 면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군립병원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양쪽 권역의 응급 시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진료를 받고 필요한 뭐 수술이나 다음 처치가 필요하면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후송을 하도록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지금 뭐 내과, 외과,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또 산부인과 또 가정의학과 그리고 이제 그 건강검진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안과라든지 또 이비인후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정선에 없는 그런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중앙대학교 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순회 진료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서 원격 진료를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병원들하고 해서 좀 이렇게 진료 그런 혜택을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대단하긴 하네요. 정말. 네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이 또 이 말씀 해주셨어요. 그 주차 공간이나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것도 네네. 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정선 읍내 소재지만 우선 군청 소재지만 보면은 예. 그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좀 확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 준공을 예정으로 정선제 4교 아라리교가 예. 이제 가설 중에 있거든요. 그 이제 아라리교가 준공이 되면은 그 이제 그 교량을 통해서
아라리촌과 그다음에 정선 종합운동장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주차를 하고 거기서 도보로 이제 5일장까지 이렇게 걸어오시면 단거리로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난은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전국의 어느 도시나 지금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주차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도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부족하나마 이렇게 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참 말씀을 듣다 보면 기대가 저절로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변 인터뷰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젊은 층을 위해서 좀 구상적인 정책 있으시죠? 네네네.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로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청년 주택을 지금 북평면에 건립을 하고 있거든. 36호를 건립을 하고 있고 또 농촌 유학을 오는 가정 청년들을 위해서 또 화합면에다가 우리 농촌 유학을 오는 그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 공동 주택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더 나가서 이제 정선읍하고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4개 읍에다가 저희들 군유지를 활용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이제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춰가지고 상하수도 도로까지 다 갖춰서 민간 아파트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땅을 이제 공짜로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자는 땅을 매입하는 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나면은 그 아파트 건립 세대 중에서 일정 부분을 땅의 그 지가만큼 저희들이 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 확보된 아파트를 가지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000원 주택을 운영을 월 1,000원에 부부가 살 수 있는 주택을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라남도에서 저 장수군이가 거기서 이렇게 이런 정책을 했는데 수도권에서 막 이렇게 거의 600대 6대1 이렇게 경쟁이 심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군유지가 다행히 4개읍에 아주 좋은 요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요지에 군유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사실 무상은 아니지만 초기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땅값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굉장히 그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사업자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 전통시장, 정선 5일장이나 요즘 아주 핫한 고한의 구공탄 시장 또 사북의 별빛시장 등을 통해서 많은 그 청년 창업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강원랜드의 협력사들에도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그런 주거 공간만 확보가 되면은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정책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골에 살면서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부분 또 체육 이런 복지 정책들도 잘 개발을 해서 청년들이 정선에 좀 많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저도 강원도민의 한 청년으로서 참 혹합니다. 정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박사님 그 인터뷰를 또 쭉 들어봤는데요. 주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게 교통과 의료, 문화 등 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좀 재생을 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선군이 추진하는 기본 사회 실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정선의 미래 100%, 미래 100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지금 저희 그 토론의 그 핵심 내용이 정선 100년의 어떤 과제 뭐 그런 거잖아요. 아까 지금 주민분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선하시고 밝잖아요. 그리고 오늘 군수님이 또 많은 사업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국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꾸준히 갈 수 있고 그런 걸 추진해 나가려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갖고 계속 어떤 추진력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추진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 민선국에 특히 그 최승준 우리 군수님께서 그런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나 저는 오늘 그런 희망을 갖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희망밖에 안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요. 이제는 OX 퀴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앞에 팻말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바로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군수님께만 단독으로 질문 드릴게요. 여당 군수로서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지원 자신 있다? 예상한 대로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요. 두 번째는 두 분께 공통으로 드립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없이 지역 발전 기대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어렵다고 또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는 최선의 해법 기본소득이다. 그것도 맞고요. 역시나 이것도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정선군의 첨단 산업 유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X예요. 좋습니다.
이어서 주관식 답변 한 분씩 짧은 단어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군수님 민선국이 정선군의 미래는 네모다. 무엇입니까? 그 전에 이제 좀 전에 질문하셨던 거 예. 정선군의 첨단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제가 X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광역교통망 개선이 이제 전제가 되면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예. 했던 것이고요. 정선군의 앞으로 미래는 저는 소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이라고 소통이요?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에서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그런 소통도 있겠고, 그다음에 군민과 행정과의 소통, 그다음에 중앙정부와의 소통, 또 인근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서 정선군의 미래 발전을 이렇게 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소통을 말씀을 네네. 해주셨고요. 박사님은 정선군의 미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소멸 위기 극복.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요. 네. 자,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 알겠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고 해주셨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군수님, 지방 소멸을 막는 최선의 해법이 기본소득이다에 동그라미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기본 소득을 매개로 해서 네. 기본 소득뿐이 아니고 뭐 이렇게 복지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선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기본 사회, 그것을 저희들이 완성을 하기 위한 정책을 민선 7기, 8기부터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 그것이 국민 행복의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질문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선군의 첨단 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까 어쨌든 X를 두 분 다 들어주셨는데 박사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X라고 해주셨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산업 유치라는 게 우리가 굴뚝 산업만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문화 산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컬처, 문화. 근데 정선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정선 아리랑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지역의 그 문화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뭐 여태까지 또 잘 해오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하고 광역교통망 뭐 그리고 기본소득에서 지역의 어떤 경제 선순환 구조 이런 것들 만들게 되면 당연히 이 산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외부에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연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도 군수님께서 선곡한 히트송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정선의 미래 100년을 이끌 과제는 이었는데 딱 맞는 곡 어떤 곡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그 함께 만드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제 AI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작사도 하고 또 작곡도 하고 노래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민선 5기 7기 동안에 우리 군에서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그리고 또 앞으로 민선 9기에서 추구해 나가야 될 정책 방향이나 또 비전에 대해서 함께 국민들과 함께 해왔던 그런 것을 담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가 생각보다 되게 감미롭고 감성적인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 눈물 흘리시면 안 될 텐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최승준 정선 군수님과 김재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정선군의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앞으로 광역교통망 개선과 기본사회 완성으로 정선의 미래 100년을 활짝 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민선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다 미래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따뜻한 내일을 향해 함께 만든 오늘이 내일을 비추고 함께